우리 지역 지자체장님들이 직접 출연하는 월간 시리즈. 오늘은 수원시장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옆집 이재준. 네,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옆집 이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진만 기자 공석관계로 올해 마무리는 저와 함께 단둘이 하시겠습니다. 데이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닝데이트 저와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 이제 2024년도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도 정말 많이 바쁘셨죠?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다가도 뒤돌아보면 그래도 많은 것도 이룬 한 해였습니다. 네네. 아니,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 시장님은 기억에 남는 한 장면 어떤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7월과 8월에 2달 동안 수원 전역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찾아뵀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예.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서 지금껏 성과와 앞으로 비전 이런 걸 소상하게 동민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민원도 지역에 많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 자리였어요. 예. 또 한 분 한 분 악수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누면서 수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뭘까 늘 궁금했는데 역시 시민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시민들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원시정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보는, 한번 좀 종합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는데요. 수원시의 2024년 4계절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임기가 4년인데요. 이 예. 사계절로 표현하는 4년을 사계절로 이렇게 표현하곤 많이 했는데 예. 올해는 민선 8기 두 번째로 여름에 해당됐던 시기였습니다. 아, 올해를 여름으로. 예. 한 해 농사가 잘 되려면 제때 잡초도 뽑아주고 또 적절한 비료와 제초제도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름철에 할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보완할 건 없는지 발전하는 데 되게 중점을 뒀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도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봄에는 수원시 기업 펀드인 세비펀드가 출시 6개월 만에 수원 기업의 첫 투자가 성사됐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3,149억 원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9개 수원 기업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집수리 사업인 세빛하우스가 700호를 돌파했습니다. 네. 1년도 채 안 돼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실제 신청 건수 또한 당초 지원 규모인 1,000호, 그러니까 1,000호 정도를 생각했는데 훨씬 넘겼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축제의 도시로 온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수원화성문화제가 대한민국 글로벌 3대 축제로 선정됐는데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그리고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까지 수원화성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예. 뭐 107만 명이 다녀갔다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354억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오셔서 또 지출도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많이 예. 쓰게 만든 축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겨울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던 그 R&D 사이언스 파크가 12년 만에 드디어 국토부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취임하고 이렇게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사업 신청서 제출부터 타당성 조사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예. 오래 기다린 만큼 진행을 차질없게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할 겁니다. 참고로 R&D 사이언스 파크가 어딘지 궁금하실 거예요. 예. 우리 입북동, 율촌동 주변에 성균관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대학교 이것이 잘 연계돼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산학연 연계가 활발한 첨단 기술 연구개발 단지로 탄생시킬 겁니다. 네. 이제 모두 파종 단계에서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들이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 목소리를 잘 새겨 듣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큰 경제 효과와 함께 또 많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사이언스 파크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2024년 옆집 이재준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 시상식처럼 옆집 이재준에서 이 수원시정을 한번 총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2024년 수원시정 어워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삐지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제 가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나름대로 시상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위는 바로 세빛 민원실입니다. 시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세빛민원실 개장한 지 1년 채 이렇게 맞는데요. 세빛민원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행안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실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5점을 기록했으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죠. 예. 세빛민원실은 기존에는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서 민원을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는데 이걸 다 깨고 입장하면 동시에 경력 20년 이상에 대한 베테랑 공무원들이 1대1로 바로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담원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원스톱 민원을 본인이 해결하러 다녀요. 예, 예. 그러니까 민원인은 그 분위기 좋은 카페 민원실에서 커피 한 잔 들고 계시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핑퐁 민원, 이쪽 가라 저쪽 가라는 핑퐁 민원과 경계가 모호한 복합 민원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녀야 해결되는 복합 민원을 수요자 중심에서 바로 공무원들이 직접 서비스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중앙정부나 기타 지자체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어요. 곧 대한민국 민원 서비스의 표준으로 시스템이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세빛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세빛 민원실이 3위였고요. 이어서 2024 수원시청 어워즈 2위도 바로 공개합니다. 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옆집 이재준 코너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민분들의 반응도 폭주했던 바로 이 사업입니다. 2위는 세빛하우스. 이건 또 어떤 정책이었죠? 이것도 핫한 행정 서비스인데요. 오래되고 낡은 집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위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 구역 내에 위치한 5층 미만, 지은 지 20년 넘는 집이면 단독주택부터 빌라, 연립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은 최대 1,200만까지 비용을 지원하니까 예. 그래도 꽤 많이 지원하죠. 집수리 추진단이 현장으로 파견돼서 상담한 후에 전문업체들을 바로 연결해서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자재 눈썹이 없나 또 견적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덤태기 쓰지 않나 예. 이런 걱정 저희 씨가 다 직접 상담하고 보증해니까요. 걱정 마시고 앞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당초 1,000호 계획했는데 신청과 문의가 빗발쳐서 1,000호를 더 늘려서 3,000호까지 확대했습니다. 예, 2026년까지입니다.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문자로 8293번님이 수원으로 출장 가는 길에 본 적 있어요. 세빛하우스 정책 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네. 또 바로 또 피드백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하길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는 유독 이렇게 세빛 시리즈에 대한 성과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뭐 세빛하우스, 세빛 민원실 이외에도 세빛 정책 시리즈 정말 많이 있죠. 세빛 궁금하시죠? 예. 세빛은 원래 새롭게 빛나게를 줄였는데 이 새롭게 빛나게는 어디서 나왔느냐? 민선 8기 수원의 비전인 말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많이들 보셨죠?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수원을 새롭게 또 시민을 빛나게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젊은 친구들이 구호를 만들어줬는데 이 세빛 정책들 새롭게 빛나게를 줄여서 만든 세빛 정책들이 시민들이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수원시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 정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빛 정책들인데 예. 이름만 들어도 수원시 정책이구나 이렇게 브랜드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민 참여 플랫폼인 세빛톡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궁금하시죠? 모바일 시대 우리가 다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대인데요. 내 손 안에 민주주의
이 모바일 핸드폰을 갖고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네. 핸드폰에서 직접 소통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제안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정식 운영 1년 만에 10만 명이 넘게 가입했습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시민 제안 정책 건수도 70만 건이 더 높게 됐고요. 예. 앞서 언급됐던 세빛 펀드와 더불어서 세빛 융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리 대출 상품인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금액입니다. 3천억 정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이 융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위에도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빛 돌봄 복지제도죠. 또 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인 세빛 이음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가고 강화하는 복지 혁신들도 많은데 네. 시민 만족도도 역시 좋습니다. 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빛 이게 희망의 빛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예,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새빛 시리즈 내년에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이거였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원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리즈별로 만든 수원시의 이 정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두 개였어요. 1번 새빛 정책 시리즈, 2번 프로야구 시리즈. 시장님 정답 몇 번이었죠?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1번 세빛 정책 시리즈입니다. 네, 1번 새빛 정책 시리즈.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새빛 정책 시리즈, 새빛하우스 너무 부러운데요. 타시도 시민분께서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문자로 새빛 시리즈 정책과 조금 춥지만 마음은 따스한 온돌방처럼 여유롭고 포근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2105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새빛 정책 시리즈 이름부터 바짝여서 시민들에게 잘 스며들 듯합니다. 우리 7974번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빛톡톡 직접 문자 깔았다, 스마트폰에 깔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많은 분들 오늘 문자 주셨는데 두 분께 오늘 간식 쿠폰 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당첨자 두 분 직접 발표해 주시죠. 네, 세빛 정책 시리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입니다. 예. 9269님, 네. 8293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9269번님은 새빛 정책, 새로운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정책일까요? 오늘 시장님 내용 잘 들었어요. 문자 주셨고요. 아까 8293번님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2024년 수원시정 어워즈 쭉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망의 1위는 이겁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수원의 철도 특례시 대전환입니다. 광역 철도망 확충 정말 노력과 성과 정말 많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직접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원 그러면 사통팔달이 곧 이어서 생각나는데요. 수원의 교통지도가 대전환을 맞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통팔달은 사실은 기존의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의 요충지를 의미했습니다. 정조대왕이 우리 수원을 처음에 계획도시로 만들 때도 사통팔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팔달산, 팔달문 이런 거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 그렇네요. 네. 예. 현재 그런데 이 도로 중심의 사통팔달이 이제는 철도 중심의 사통팔달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현재 분당선과 지하철 1호선 등 우리 수원 내에 지하철역이 전철역이 약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한 5년 내에 그 수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계획 단계에 있던 사업들이 올해 연이어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광교에서 서울 신사역을 오가는 신분당선이 수원 내로 조금 더 들어와서 광교에서 호메시를 잇게 됩니다. 오는 2029년에 완공을 목표로 구운역을 포함해서 5개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동탄 인덕원선인데요. 수원을 비롯해서 화성, 용인, 의왕, 안양 이 남부권을 다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서남부 권역의 주요 거점을 이을 고속전철인데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분당선과 분당선 또 GTX선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철도 네트워크로는 효율적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기다렸던 GTX 시선 노선이 지난 1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예. 이 밖에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지나서 화성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광역 철도 또한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2024년 수원시장 어워즈 대망의 1위 수원의 철도 특례시 대전환 지금 시장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더욱더 교통이 발달할 수원시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밖에도 아깝게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 수원시에서 정말 잘한 시정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철도 특례시와 연계해서 발표하신 정책 중에 지하철역 주변 입지를 활용하는 공간 대전환 이런 발표도 예전에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수원을 대전환하려면 경제를 대전환해야 되고 공간을 대전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드렸는데 예. 그 중에 하나 공간 대전환입니다. 자,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가 철도 네트워크로 연결되니까 이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대전환하자 이런 뜻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인 제가 아주 세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전철역 주변에 역세권이 형성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수원은 이미 낡은 도시로 대부분의 도시가 그런데요. 2040년쯤에 만약 이 상태로 가면 지은 지 30년 넘는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10집 중에 8집이 그렇게 노후될 정도이니까 예.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낡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수원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예. 5월에 발표했는데요.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복합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예를 들면 어느 전철역이 있다면 승강장 경계로부터 어떤 역들은 500m, 어떤 역들은 300m 이렇게 정할 건데요. 그 정해진 권역 내는 용적률을 최대 주어진 용적률보다 120% 완화하고 또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량을 검토할 방침이라서 예. 이쪽은 주거 기능만 국한하지 않고 역세권은 공업, 공원, 상업, 일자리 또 편의시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밀복합의 계획 방안입니다. 네, 철도 특례시와 연계되는 공간 대전환 이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수원시가 한 해가 짧지만 또 깁니다. 이렇게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진행하셨는데요. 당연히 내년에도 뭐 알찬 계획들 준비해놓고 계시겠죠? 네, 준비가 많이 돼 있긴 한데요. 예.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라고 평소 때 같으면 여러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 요즘 여러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때라서 이 국가 엄중한 비상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때까지 여러 가지 조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정상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설명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금방 한두 달이 끝날 게 아니고 조금 더 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반면에 지역 경제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예. 중소기업은 코리안 또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신뢰도 하락과 환율 폭등 때문에 수출은 불안하고 또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은 연말 특수를 보통 기대하는데요. 1년치를 여기서 보는데 날벼락을 지금 맞아서 파탄 직전이에요. 예. 이런 불안한 시국 속에서 우리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까, 또 제 역할을 어떻게 할까, 또 대한민국 위기 또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 중이어서 예. 지난주에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대표자들 다 모아서 18명이 모였는데 우리 행정 간부들과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한 내용들을 다 받아들였고요. 예. 그 요청하신 것들을 먼저 정책으로 반영했는데요. 이 대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500억 규모 정도로 우선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을 추가로 배정해야 되겠다. 대출 이자를 2%에서 2.5% 확대 지원하고 원금 분할 상한도 3개월 유예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예. 두 번째 대책은 지역 경제의 가장 마중물로 꼽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수원은 수원페이로 유명한데요. 예. 이것을 2배 이상 확대 발행하겠다.
예를 들면 충전 한도를 기존에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올리고요. 인센티브를 평상시에 10%, 명절 때는 20% 대폭 상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체된 분위기를 좀 전환해야 되는데 우선 수원시청 공직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역화로 확대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요. 예. 관내에 위치한 관공서, 공공기관, 수원은 행정도시입니다. 우리 수원시청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청, 교육청, 또 각종 공공기관이 있어서 이들과 협조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 이 밖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들도 꽤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는 지방세 징수나 세무조사를 좀 유예하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필요한 예산은 조기 집행을 하도록 또 피해 최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도 민생 경제 챙기시느라 우리 이재준 시장님 정말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2024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에게 따뜻한 연말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네, 연말 또 새해 희망으로 설레야 된 이 타임에 국정이 어지러워서 국민들 마음 졸이셨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위대합니다.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 이 고비 지나고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탄핵 시 동참한 국민이 100만 명을 넘었다 합니다. 저도 예. 시위에 나갔었는데 촛불과 응원봉 직접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추운 거리에 나온 학생부터 청년 또 가족, 노년의 부부까지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아, 나라가 위기할 때 국민들이 나서는구나. 이런 거를 증명하는구나라고 해서 정말 또 한편으로는 위기였지만 또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부디 대한민국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빠른 시간에 바로 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고 열심히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또 저도 시민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도 또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새빛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옆집 이재준 시장님 함께했고요. 새해에도 물론 저희 볼 수 있는 거죠? 보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준 시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